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영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을 BMW 5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5 시리즈 하면 사실 BMW의 가장 주력 모델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차량이기도 하죠. 베스트셀링 카입니다. 2017년에 7세대로 완전 변경 모델로 한번 나왔었다가 2020년 올해 들어서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이렇게 공개가 된 건데요. 그 공개되는 첫 무대가 바로 대한민국, 바로 이곳입니다. 수입차가 이렇게 어떤 일부 트림이 아니라 모델 시리즈 하나를 통째로 처음으로 한국에서 공개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도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이 월드 프리미어 현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 5 시리즈 보셨다시피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 봤을 때는 뭐 많이 달라졌나?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거의 관람하듯이 봤는데요. 한번 가까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더 달라졌을지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역시 제가 느꼈던 그 느낌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5 시리즈의 그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디테일은 달라졌는데요. 약간 그 정장을 좀 다려놓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각이 잡힌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BMW의 상징이죠. 패밀리룩인 키드니 그릴이 가운데 딱 나와 있는데 이전 모델에 대비해서요, 이 좌우 크기와 상하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더 이렇게 집중시키는 그릴부가 나와 있죠.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키드니 그릴의 콩판 모양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공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의 테두리를 품고 있는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좌우에 연결되어 있는 헤드램프 부분도 일부 변경이 되었어요. 보시면 이전에는 이 안쪽의 그래픽이 좀 달랐습니다. 안쪽이 약간 U자를 그리는 곡선 형태의 모양이었다면 이번엔 니은자라고 봐도 되겠죠? 좀 더 각진 형태로 헤드라이프 부분에 각이 살아난 걸 볼 수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아주 블루 색상이죠. 오늘 제가 입은 옷 색상과 비슷한 라이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BMW가 내세우고 있는 레이저 라이트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아마 선택이 가능한 그런 품목으로 보입니다. 하부 쪽에도 보시면 원래 있었던 안개등은 삭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 부분으로 나와 있는 공간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에이프런 역시도 조금 더 넓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인상으로 변화했습니다. 크게 변하진 않지만 일부 디테일이 좀 조정되면서 특히 이 그릴이 커졌기 때문에 약간 그 7 시리즈의 인상을 안겨다 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측면부도 살펴보죠. 가장 적은 변화가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측면부인데요. BMW 차량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호프마이스터 킥,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새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이 차량의 측면부의 성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캐릭터 라인 역시도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도어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나와 있고 그 위쪽에도 한 번 더 등장하면서 긴장감을 주는 형태를 만들고 있죠. 아래쪽에 라인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측면부에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전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27mm 정도 구형에 비해서 증대가 됐습니다. 신형 5 시리즈 크기가 늘어났는지 아닌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래쪽에 휠 쪽도 보시면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휠 모양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아우디 신차 발표에서 봤었던 A6에 들어있던 그 휠의 스포크와 상당히 흡사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단조로운 형태로 나와 있는데 아마 휠도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오늘 출시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일램프 부분의 디테일이 좀 변화했어요. 이 테일램프를 보시면요. 자, 안쪽에 있는 LED 라이트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졌죠. 이전과는 좀 달라진 변화고요. 이 끝 마무리까지 가는 이 램프의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면 이전보다 조금은 더 날렵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역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단부에 보시면 단정하게 디퓨저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 좌우 쪽에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새를 내기 위한 머플러가 아닌 진짜 머플러 배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모난 모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각진 형태로 나와서 이 차량의 디테일, 숨은 디테일을 이런 머플러 부분에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네요. 실내도 타볼까요? 실내 역시도 많이 바뀐 건 솔직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세대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던 BMW만의 그 실내 감성이 역시 신형 5 시리즈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구형 5 시리즈와도 아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도 전작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고요. 다만 이 계기판 같은 경우가 풀 H 디지털이었던 거는 구형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그 그래픽이 상당히 고급화가 되었습니다. 그 점은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눈에 띄는 반가운 변화는 역시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 디스플레이인데요. 12.3인치로 전작에 대비해서 이번에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구형 5 시리즈를 탔을 때보다 신형을 탔을 때 이 넓어진 화면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고요. 위아래 폭이 조금 더 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 익숙한 직선 형태의 BMW 5 시리즈 실내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대시보드 쪽에 이렇게 우드 소재가 들어가 있죠. 이번에 신형이 되면서 이 우드 트림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실제 출시가 됐을 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시보드 쪽에 보시면 이 7 시리즈의 형상을 약간 빼닮은 그런 스티치 라인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가운데 센터 패시아 부분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충전하는 부분 그리고 컵홀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어 노브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요. 기어 노브의 컨트롤러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부 처리가 되어서 이전보다 약간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납함도 열었을 때 동일한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많이 깊지는 않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변하지는 않았네요. 굵직굵직한 것들만 변화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2열에 타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세단답게 앉았을 때 이 착석감부터가 상당히 편안합니다. 푹신하게 이 가죽의 느낌이 딱 등허리도 감싸주고요. 2열까지도 이런 스티치 라인이나 도어부 우드 트림 그리고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라인들까지 전체적으로 고급감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롭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레그룸 같은 경우도 차량을 제가 완전 뒤로 뺀 상태가 아니라 아주 약간 앞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주먹이 한 3개 정도 들어가고도 남죠. 제 키가 162에서 3 사이인데 레그룸 공간 충분하고 성인 남자분이라고 해도 레그룸 공간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시트에 완전히 등을 기대고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을 보시면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으로 남기 때문에 이 공간도 그닥 비좁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역시 키가 조금 크시다고 해도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전장 자체가 조금 길어난 영향 때문인지 이전 구형 2열에 앉았을 때보다 저는 더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트렁크부도 살펴볼게요. 이렇게 전동식으로 부드럽게 열리는 형태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상당히 깊게 공간이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좌우 쪽에도 이렇게 폭이 꽤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좌우 공간을 거의 끝까지 활용하면서 이렇게 그물망 매트도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간성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단이니만큼 이 상하 폭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형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렇게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아직 출시가 된 건 아니고요. 실제 출시는 4분기에 이루어지는데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그 무대가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서였다는 사실. 그만큼 이 BMW가 한국 시장을 좀 케어하고 있다라는 방증이 된 것도 같아요. 과연 그럼 한국에 출시될 때 어떤 엔진 라인업으로 나오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디젤 라인업 같은 경우는 523D
28V2라고 해서요. 48V 배터리에 스타트 제너레이터가 결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고 엔진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가솔린 모델은 540i, 530i, 520i 그리고 M 퍼포먼스 세단으로 550i까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오죠. 530e 모델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아직 출시가 아니니만큼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정확히 출시가 가까워졌을 때 가격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에 무려 벤츠의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5 시리즈의 가장 큰 경쟁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 측면에서 아무리 페이스리프트긴 해도 너무 많은 폭의 인상을 한다면 좀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했습니다. 또 내외관이 아주 크게 많이 바뀐 건 아니다 보니까 가격 측면에서 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은 신형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추후에 한국 시장에 BMW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예 출시가 되는 그 현장에서도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영종도의 이 드라이빙 센터에 오니까 또 이렇게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잠깐 한 3분 상식하고 갈까요? 이게 1933년에 나왔던 이 BMW 303 모델인데 이때 바로 그 키드니 그릴이 처음 적용이 됐었어요. 콧구멍. 이때 진짜 짱 컸어요. 요새 많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때가 진짜 컸었던 시절입니다. 옛날부터 그랬다가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이 BMW가 작은 차를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폭스바겐이 당시 소형차를 시장을 좀 잡고 있었기 때문에 BMW가 승산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막 공경에도 처하고 했었다가 1972년에 바로 이 5 시리즈 드디어 1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이때서부터 BMW가 잘 팔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공 신화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5 시리즈 진짜 BMW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인데 한국 시장에서 월드 프리미어 모델을 공개했다는 거 아주 칭찬해. 마음에 들어요.